오늘은 우리 인류가 그 원자 모델, 원자라는 개념이 그 완성되는 과정이 얼추 한 50년 이상 걸립니다. 다 합치면 한 100년 정도인데 1890년 후반부터 해서 1930년 정도까지 한 40년에 걸쳐서 이 원자라는 그 추상적 개념이 실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니까네 여러분들 아주 화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원자가 결합한 분자, 그럼 분자세포 생물학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DNA, RNA에 관한 것이 전형적으로 분자 레벨의 그 생화학 작용이잖아요. 그러려면 원자라는 개념, 분자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가장 코어인 원자라는 개념이 이제 실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거의 한 100년 동안 더듬어왔어요. 그래서 원자란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됐는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빈디시라는 사람이 그 부모님 유산을 받은 걸 케임브리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 기정으로서 만들어진 연구소가 캐빈디시 랩, 본인의 이름을 타고, 그 캐빈디시는 만류인력 상수를 측정한 사람이고, 그 수소에 대한 그 초기 연구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캐빈디시 유산으로 갖고 생긴 캐빈디시 랩, 캐빈디시 랩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특히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뭐 노벨 화학상, 자연과학 쪽에 노벨상 받은 중국하고 일본 노벨 물리학상 다 합쳐도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한 대학의 부속 연구소에 나온 노벨상보다 어쩌면 적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캐빈디시 랩에 비해서 거의 한 100년 동안 원자 모델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노벨상이 한 20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흔히 쓰는 원자라는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그걸 실증하는 과정이 아마 과학에서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흔히 이제 그 양자혁명이라까지 부르는데 원자 모델이 완성돼 가는 가장 중간쯤에 이제 양자혁명의 도화선이 불을 붙으면서 이게 완성이 돼 갑니다. 자,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캐빈디시 랩,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대영 제국 이야기를 하는데 1900년, 1920년 뭐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었죠. 산업혁명. 그래서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캐빈디시 랩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아는 양자혁명, 가상세계까지 가는 모든 그 주춧돌을 놓는 원자라는 개념, 그리고 그걸 실체화하는 그 과정의 연구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에 원자로 이르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기여한 사람들을 쭉 적어보면 첫 번째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캐빈디시 랩의 소장이었어요. 첫 번째 소장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자기파 연구로 유명한 맥스웰. 자, 두 번째 소장이 톰슨. 그리고 세 번째 소장이 라더퍼드입니다. 톰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더퍼드. 라더퍼드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영국을 유학 갔죠. 그래서 톰슨 그쪽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캐빈디시 랩의 2대 소장, 이 사람은 3대 소장. 요 연대가 언제냐면 1897년에 1900년 되기 3년 전이죠. 20세기가 도래하기 3년 전에 1897년에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톰슨의 제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마 7명입니다.
톰슨도 노벨상을 받았고 주로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톰슨 제자들이 아마 6명, 7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라더퍼드 제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1명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와 이거는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 정도로. 그럼 톰슨은 뭘 연구를 했나 하면 전자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톰슨이 했던 거는 전자의 질량하고 전하량이라는 요 B 값을 측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이나 전자의 질량을 각각 알았는 게 아니고 요거의 B 값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자공학을 하면 이 전자의 전하량은 E 마이너스는 얼마냐 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이죠. 자, 이거는 제가 왜 암기를 하느냐. 저는 전자과, 학부 전자과, 석사 전자공학, 박사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자과 나온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뭐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다시피 워낙 중요한 두 상수니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면 이제 자연과학이 좀 실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톰슨이 했는 거는 요 두 값의 B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톰슨을 뭐라 부르냐면 전자의 발견, 전자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전자 E라 섞는 거는 일렉트론이 할 때 E고 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뭐냐 하면 전하량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전하나 플러스 전하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느냐? 예,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언제 나왔나 하면 볼타 전지입니다. 볼타 전지가 1800년도 초입니다. 볼타라는 그 프랑스 과학자가 만들어갖고 나폴레옹 앞에 그 시연을 해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번개 칠 때 연을 날려갖고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라이덴병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라는 거는 이렇게 마찰을 하면 책받침 같은 거 마찰을 하면 먼지가 탁탁 붙잖아요. 그 다음 찌릿하는 게 있죠. 그 전기인데 찌릿하는 전기를 그 금박에 알루미늄 포일 같은 데 모아갖고 이렇게 포일을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내면 밀어내요. 서로가. 그래서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뗐다면 양쪽에 밀어낸다는 걸 1800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명확해진 게 바로 그 쿨롱, 전기의 힘, 쿨롱 포스를 계산했어요. 쿨롱의 공식이 나왔고, 자, 이 쿨롱의 공식은 바로 전기의 힘은 R 자승의 Q1, Q2 요 공식이 1800년도 초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1800년도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 Q가 전기량인데 이게 Q가 마이너스 같으면 밀어낸다. 혹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면 당긴다. 요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1897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건 이제 거시적으로 봤겠죠. 파라데이라든지 많은 이제 볼타라든지 프랑스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영국도. 그래서 1800년도 이 100년을 거치면서 전기라는 현상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 다음에 자석에 관한 거는 1600년도 그 연구가 돼 있었고. 자,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궁극적 실체가 뭔가를 알게 된 게 1897년 바로 톰슨이 일렉트론 전자. 그래서 일렉트론이라 적고 요 첫 자를 따와 갖고 보통 E라 적고 전하량이 마이너스일 때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하
그래 요 전자 하나가 갖는, 요게 전자잖아요.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은 얼마냐 하면 1쿨롱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 쿨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러프하게 전자를 10의 19성계, 10의 19성계, 10의 19성계죠? 10의 8성만 해도 1억이잖아요. 전자를 이렇게 했는 거에 거의 또 한 10의 18성이니까네, 19성이니까네, 얼마입니까? 10의 9성. 1억 곱하기 10억 개 한 거의 전자를 모았을 때 그걸 1쿨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1쿨롱이란 전하량은 어마어마하게 큰 전하량입니다. 전자가 몇 개냐 하면 1억 개 곱하기 10억 개의 전자를 모았을 때, 그렇게 10의 19성계의 전자를 모았을 때는 1쿨롱이라 그러고, 그럼 전자 하나는 그냥 여기다 E- 요렇게 적습니다. E- 요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 B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 전하량하고 이건 나중에 또 측정돼 나옵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제 이걸 갖고 했고, 이걸 이제 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톰슨이 했는 거는 여러분들 진공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금속판에다가 볼타 전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요 볼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배터리, 꼬마, 배터리 있잖아요. 이제 접지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1.5V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럼 요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요 금속판에다가 연결하면 이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이 판에 있는 전자가 밀려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데다가 여기다 자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 N극하고 S극을, 자석을 딱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렇게 휘어요. 휘어갖고 이 브라운관을 때리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해갖고 이 궤적이, 전자 가는 궤적이 얼마나 휘는가를 갖고 바로 전하량하고 전자의 질량의 비를 구한 거예요. 톰슨이. 바로 1897년. 그리고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그 후에 톰슨이 인류 최초로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자의 발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너무나 이쪽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고 공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톰슨은 전자의 발견으로 되고, 이 사람 제자가 그 7명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더퍼드는 언제냐 하면, 라더퍼드는 바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라더퍼드를 잘 따라오시면 이제 다 되는데, 라더퍼드가 했는 건 뭐냐면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많은 오개념을 만듭니다. 라더퍼드는 원자 핵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자 핵이란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겁니다. 원자란 개념하고, 원자 플러스 원자하고, 핵이란 개념하고, 또 원자의 핵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혼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초등학생들 다 하잖아요. 초등학생 다 하는 건데, 이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는 제가 전자공학 박사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오개념을 불러와요. 라더퍼드가 했는 거는 원자 핵이 아니고, 원자 핵이란 개념을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자,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분해해 보세요. 원자 핵을 발견했다 하면, 이거는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원자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됐다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더퍼드는 원자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원자가 어떤 형태로 될까 원자 모델을 라더포드는 요 당시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원자 모델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라더포드가 발견하는 거는 원자 핵이 아니고 핵을 발견한 거예요. 요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해 들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라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거는 흔히 이제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뭐냐면 이 톰슨이 원자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톰슨의 원자 모델. 톰슨의 원자 모델은 식빵 모델이에요. 톰슨의 원자 모델은 이렇게 식빵처럼 샌드위치 같은 식빵이 이렇게 있다면 이 식빵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아니고 양성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이때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거 알았어요. 플러스 띈 전기를 띈 게 식빵이고 식빵 덩어리고 그럼 전자는 어디 있느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잖아요. 그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전자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건포도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개? 한 1000개 정도가. 이게 전자라 본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이때는 양성자란 개념도 없었고 중성자는 당연히 몰랐고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추측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1890년도까지 원자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나 대한민국 누구나 원자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방사능 할 때 이런 마크 보셨죠? 네, 이거는 언제 이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1926년 이후에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은 1897년 이때는 이건 이런 거는 꿈에도 그릴 수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아는 전자잖아요. 독립된 전자는 발견했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이게 핵이잖아요. 이 원자 핵인데 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원자를 이렇게 식빵처럼 생각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들은 황당하죠. 네. 자, 그때 전기가 다 발명됐고 발전기도 있었고 그때는 드디어 뭐냐니까 고서 한 20년 지나면 비행기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그 전 단계 고서 1차 대전이 1917년이잖아요. 그러면 1900년 그 부근 1890년대쯤 되면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도 원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서 식빵에 건포도 박힌 게 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델이. 이때 처음 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진공관에서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이 진공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번개가 찍찍 치는 이런 거, 이런 전자는 알았는데 전자가 어떤 핵이 있고 그 주위로 이렇게 공전할 거라는 이런 개념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화성이 돌아가고 목성이 돌아가는 이 태양계 모델을 이 원자 모델로 나중에 이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사카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900년 초 뭐 이런 데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게 1800년 후반부터는 원자 모델에 대한 그 요구가 과학계에서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이야기하면 이 톰슨 이전에 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달톤이라는 사람이 1800년 초부터 1820년까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달톤이 처음 원자론을 지성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달톤의 원자론은 왜 나왔나 하면 배경성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물이라는 분자를 알고 1800년 초에만 해도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분해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소라는 기체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학교 다 알고 있는 건데 달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어떤 화합물, 이거 화합물이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화합물인데 지구상의 수천만 종류 화합물은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원자가 결합해서 이제 분자나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때
반드시 원자의 개수하고 원자의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2O 같은 경우는 수소가 2개 플러스 산소가 1개. 이게 정수 1, 2, 3, 4 정수 비례로 결합을 한다. 원자가. 그래서 달톤이 바로 정수 비례 법칙. 뭐의 정수냐면 원자가 정수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이걸 1800년 초에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이쪽 개인장이 이제 그게 유럽 전체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원자라는 게 뭔가? 이걸 알고 싶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800년 중반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까 라부아제 같은 사람은 프랑스의 라부아제 같은 사람은 실험실에 비크가 1000개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화합물의 질량도 재고 많은 어마어마한 실험들을 했어요. 해갖고 했는데도 뭘 몰랐느냐 하면 이 원자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또 1869년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저거 주기율표가 나오죠.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1869년에 나오는데 이때 벌써 60개 이상의 원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800년 초부터 원자론이 대두되고 근데 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모든 사람이 추측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렇게 원자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는 전자가 돌아가는 이 모델이 완성되는 게 1800년 초부터 1920년까지 몇 년 걸렸나 하면 100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0년간 일어났던 걸 하나하나 추적을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거는 바로 원자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확정되는가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핵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원자 핵이란 용어소에 라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고 책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엄밀히 뭐냐면 라더포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요 단계에서는 원자 핵이 아니고 핵을 발견한 거예요. 핵입니다. 이 핵이 나중에 원자의 핵이 되는 겁니다. 원자의 핵이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원자란 개념을 원자 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5개념을 불러오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라더포드는 나중에 이제 원자 모델을 만드는데 라더포드 핵을 발견했을 때 라더포드의 원자 모델이 없었어요. 원자 모델이 없는데 원자의 핵이란 말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라더포드는 뭘 발견했나 하면 모든 물질에 있는 단단한 코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핵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볼까요? 자기 스승 톰슨은 원자 모델을 만들었어요. 톰슨의 원자 모델은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조금 이해를 가실 거예요. 식빵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 그럼 식빵은 플러스 전기를 띄었고 건포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있다. 이런 어벙벙한 모델을 세웠어요. 그러면 자기 스승이 했는 걸 이제 이어받아 갖고 톰슨은 라더포드는 뭘 하느냐 하면 그러면 어떤 물질에다가 이 실험 동기를 조금 이해하는 중입니다. 이 식빵처럼 이 빈틈없이 식빵처럼 되어 있다면 여기다 알파 입자를 쏘면 어떻게 될까? 라더포드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 핵을 건 사건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알파 입자를 쏘면 자, 그때 당시에도 알파 입자의 성질을 좀 알고 있었어요. 1800년도, 바로 1800년도 라더포드는 알파 입자하고 베타 입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다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알파 입자가 플러스,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게 알파 입자는 뭐 나중에입니다. 1940년 이후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알파 입자는 양성자를 이제 P로 적겠습니다. 양성자 2개, 요건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다는 걸 언제 아느냐 하면 1932년 이후부터 이게 서서히 명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거의 한 30년 전이니까네 당연히 이 중성자도 모르고 몰랐는데 한 가지 알았던 거는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었다는 거예요. 양성자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2개의 전기량을 가진 걸 입자를 요 쏘면 이 전체 식빵 덩어리가 플러스 되니까 다 쏘자마자 튕겨져 나가야 되죠. 못 들어가죠. 플러스 밀어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라더포드는 무슨 실험을 하느냐면 그 유명한 금박 실험을 합니다. 자, 이게 모든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 다 알잖아요. 라더포드의 금박 실험은 골드, 금을 종이짝처럼 이렇게 하는 포일을 만들다가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쏩니다. 자, 이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10개 속에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상자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고, 자,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냐 하면 라듐이 될 수도 있고 폴로늄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라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고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예, 여기서 방사선이 나와요. 알파선이 나와요. 똑똑똑똑 딱 겨냥을 하면 쏘는 거잖아. 이렇게 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알파 입자를 쏘면 이거는 뭐냐면 골드입니다. 골드. 자, 골드는 몇 번입니까?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면 골드는 79번이잖아요. 그럼 이 양성자가 79개가 있고 이 100%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더포드가 이게 바로 알파 입자를 쏘는데 이게 금박에다가, 예, 이걸 금박이라 그래요. 간단히 금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쏘는데, 자, 그러면 자기 스승이 만드는 이 톰슨의 원자 모델 같으면 알파를 쏘면 다 대튕겨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식빵 자체가 플러스 연결됐기 때문에 알파 입자 플러스 밀어낼 거 아닙니까? 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어요. 다 통과했어요. 99.9%. 99.9%는 다 이 알파 입자가 통과했어요. 금박을. 됐죠? 그런데, 예, 거의 한 1000분의 1쯤 되나? 어떤 알파 입자는 정면으로 대튕겨져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반사돼 나온 거예요. 튕겨져 나온 거예요. 금박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식빵 모델을 생각하면 대튕겨져 나온다는 게, 저 무슨 말이냐면, 이 정확하게 모두 다 대튕겨져 나와야 되죠. 따라오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연결됐기 때문에 야도 플러스도 다 대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1000분의 1만 1000개 중에 1개만 대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게 인류를 도학시킨 겁니다. 그래서 라더포드는 이걸 해석을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게 한 1, 2년 걸립니다. 해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라더포드가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그 유명한 과학사에 나오는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라더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1000개를 쏟는데 1개가 대튕겨 나오는 거야. 물론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각도로 태어나는데 이 대튕겨 나온다는 말을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더포드만큼 놀라야만이 이 실체를 압니다. 라더포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제자들 보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믿겠느냐고. 뭔데? 화장실에 있는 티슈 있잖아요. 흐느러한 종이를 딱 갖다 놓고 대포를 쏟는데 대포알이 화장실 종이에 대튕겨져 나오면 당신은 기절하지 않겠느냐고.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가는 종이에다가 대포알을 쏟는데 상식적으로 대포알이 종이를 뚫고 다 나가야죠. 예. 그런데 1000개의 대포알을 쏟는데 999개는 당연히 통과를 했는데 1개가 백을 해갖고 대튕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충돌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충돌해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지 않겠느냐. 예.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대튕겨져 나온다. 여기서 이 콩알, 쏟잖아요. 이게 알맹이가 왔잖아요. 대튕겨져 나온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에, 자, 알파 입자를 쏟어요. 쏟는데 99.9% 다 통과하죠. 맞죠? 했는데 1개 정도는 대튕겨져 나온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 이 원자 이쪽 3개는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박스로 그리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단단한 심이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심이 있고,
나머지 이 공간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알파 입자를 쏟잖아요. 쏟을 때 대부분은 통과하고 대부분 통과했는데 알파 입자가 요거 충돌을 해갖고 요렇게 반사돼 왔다. 요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코어가 뭐냐? 이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누클레어스. 핵. 이게 핵입니다. 자, 원자의 핵이 아닙니다. 원자의 핵이 아니고 그냥 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라더포드가 왜 이 실험을 했냐면 톰슨이 자기 스승이 모든 원자는 이게 원자거든요. 이 원자 모델은 톰슨의 원자 모델은 식빵의 건포도가 전자가 건포도처럼 바뀌어 있다 생각했으니까 이게 빈 공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원자 속에 빈 공간이 식빵에 사실은 그 걸쭉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튀어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99%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자는 텅 비었다. 이어서 알게 된 게 이 실험에서 알게 된 게 뭐냐. 원자는 실제로 원자의 대부분 부피는 텅 빈 공간이다. 텅 비었다. 텅 빈 공간이다.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는 단단한 심이 있다. 그것만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심은 전기가 플러스를 띄었을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 쏘아본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기를 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얼마나 텅 빈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원자 핵이 있다면 핵하고 여기 돌아가는 전자가 있잖아요. 수소 같으면 하나고 헬륨 같으면 전자가 2개 돌아가는데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이 원자 이거 사이즈에 요거 사이즈가 비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잠실 체육관 뭐 그런 큰 그 올림픽 체육관이 있다 합시다. 스타디움에 있으면 직경 한 1km 그 체육관의 가운데에 축구공 하나 있는 게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그 스탠드에 콩알 하나가 돌아가는 게 전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백 메터 공간이 있잖아요. 100m 이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원자의 부피의 99.99%는 절대 진공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원자는 텅 빈 공간이라는 걸 라더포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실험이, 금박 실험이. 그런데 코어에 심이 있다. 이제 이 핵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 하면 바로 쏟던 바로 알파 입자가 되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000분의 1 정도 되튕겨져 나오니까요. 그러면 왜 되튕겨 나오나?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띄었고 아마 이걸 플러스 전기를 띄었다고 보면 되튕겨 나오는 거예요. 쿨롱 포스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쿨롱 포스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됐죠? 예. 요까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데 그냥 스킵을 해요. 그냥 한 줄 정도 적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핵을 발견한 거예요. 원자의 핵이 아니고 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핵이란 개념하고 핵이란 개념은 좀 다릅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라더포드가 이 실험을 언제 했나 하면 라더포드가 이 실험한 해가 금박 실험을 한 해가 언제냐 하면 1909년입니다. 9년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라더포드도 드디어 원자 모델을 만듭니다. 라더포드가 원자 모델을 만든 게 1911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원자 모델을 만드는데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 원자 모델을 만든 게 1913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31년에 중수소가 발견됩니다. 일단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2년에 중성자가 발견됩니다. 네, 이 과정은 아주 코어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뭐냐면, 1897년에 톰슨의 원자 모델, 이 엉성한 식빵 모델, 그 전자가 박혀 있다는 식빵 모델의 원자죠. 그래서, 식빵 모델의 원자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식빵.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빵 자체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거는 전자, 마이너스고, 이 식빵 자체는 플러스 전기를 띄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델이었어요. 네.
크기가 얼마다, 뭐 다른 거는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엉겨 붙어 갖고 플러스 전기에 무엇이 쫙 이렇게 식빵처럼 돼 있고 그거에 전자는 발견이 되었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서 전기가 제로가 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바로 한 10년 후에 라더포드가 핵을 발견했죠. 요 해가 라더포드가 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라더포드는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죠. 이 라더포드가 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원자의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을 알게 된 거예요. 원자는 텅 빈 공간이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단단한 심이 있다. 그 심은 플러스 전기를 띄었다.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결합해 보세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바로 라더포드는 이런 모델을 만든 거예요. 라더포드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라 하지 말고 이제 원자 모델을 했기 때문에 핵이라 해도 돼요. 원자 핵이라 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원자 핵이라 할 수 있어요. 핵을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 스승이 전자를 발견한 걸 핵 주위를 도는 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학자들은 저기 다시 적겠습니다. 이 라더포드의 원자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라더포드의 원자 모델을 이쪽에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 라더포드가 발견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이 발견한 전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갖고 이 핵하고 전자를 갖고 원자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 원자는 대부분 공간을 한 걸 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자 모델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 공간은 다 비어 있으니까요. 그걸 이어서 실험을 알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전자가 돌아간다. 자, 이거는 플러스 전기일 때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자기학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때는 마코니의 무선 전신이 나오고, 이제 막 전화기가 등장할 그 전당 무선 통신이 가능해질 단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비행기도 만드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이쪽 발전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시면, 그러면 이 핵하고 이 전자가 이렇게 이게 원자가 됐죠. 드디어. 이 원자 모델인데 이 원자 모델은 바로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는 이렇게 도는데 전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운동이 원운동인데 원운동은 뭐냐면 가속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속도 운동에서 이 가속을 하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을 하면 전자기 파를 내요. 자, 요거는 덤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전기를 띤 입자, 특히 전자입니다. 가볍고 적은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 흔히 말하는 라디오파, KBS 방송의 라디오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산에 송전탑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도선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알루미늄이든 구리든 AL이든 CU든 자,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 막대기로 되어 있다 하면 여기다가 전자를 가속운동식에 보는 거예요. 이거 구리선 같은 거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죠. 가속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기파가 나와요. 이게 바로 전파입니다. 여섯 가장 중에 가속도 운동. 가속 운동을 하면 F 이퀄 뉴턴 역할로 F 이퀄 MA가 되고 이 가속도가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